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찬스일 텐데 실적 부진한데 기대감 속에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찬스니까 오늘 안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좀 해놔야 될까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 두려움 내지는 우려 요인들이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들 예측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통계를 봐야죠. 통계. 그러니까 공매도가 좀 제기됐을 때 어떤 게 더 나빠졌고 어떤 게 더 좋아졌다. 막연하게 2차 전지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제약바이오가 거품이 많으니까 공매도에 좀 타깃이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아니라요. 네. 전체 유동 주식수, 유동 주식이라는 것은 전체 주식수에서 보유예수된 주식이나 자사주 같은 것들을 뺀 주식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동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에서 대체장고의 어떤 비중, 이 비율이 3%에서 5% 정도를 좀 초과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당된 물량이 잠재적으로 공매도로 많이 발전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통계적으로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 대비 공매도에 대한 대차 잔고 비중이 3%를 좀 초과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피하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 잔고 상위 종목들에 좀 랭크된 종목들이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섹터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시각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에 딱 이 부분을 너무 좀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차 잔고의 어떤 비율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비율이 3%를 좀 초과하는 그런 종목이라면 공매도가 좀 제기된 시점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요인에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가 주 타깃이 되는 업종들이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준 것처럼 당연히 실적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주가는 많이 반영된 그런 섹터들은 당연히 가치를 정상적으로 좀 반영시키는 그런 구간들, 공매도의 어떤 순수 효과들에 대한 작동이 가시화가 좀 되는 관점에서 로봇 섹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 일부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경우에는 타깃이 좀 될 수 있는데 조선방산이 고평가 논란을 갖고 주가가 좀 단순하게 올랐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공매도의 주 타깃이 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수주의 연속 성과가 올해도 입증되고 실적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유의백을 확정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공매도의 주 타깃이 돼서 주가가 좀 변동을 좀 받는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성장 기조가 좀 확연한 그런 종목들이 대체 잔고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향후에 업황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점진적인 수급 확대 요인에서는 오히려 쇼커버링 물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우리가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팁을 좀 주셨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대차 잔고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깃이 된 섹터 안에서는 또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없이 기대감 속에 올라갔던 섹터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사인 주셨습니다. 공매도 재개 전에 부담되는 섹터들 있을 거고 관세 같은 경우는 어제 자동차가 이야기 네. 나왔고 워낙 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뒤이어서 반도체나 다른 의약품들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단기적으로나마 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본다면 어떤 곳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관세, 상호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해서 이걸 뭐 무관세, 관세 프리존에 관련된 섹터들만 공략을 하는 것이 좀 맞을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상호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만 불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국한테 무역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죠. 올린 만큼 올리고 내린 만큼 그렇죠. 내리고 면세한 만큼 같이 면세하겠다. 여기는 면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형평성의 관점이 아니라 비슷한 어떤 규격의 어떤 관세율, 관세 조치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된다는 뜻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주 타깃이 좀 될 수 있다라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FTA 협정을 좀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품목들이 한국과 미국은 상호 면세 품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면세가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면세 조치를 좀 하고 있는 부분.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 무역 적자의 어떤 폭이 좀 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부과할 수 있는 고려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을 주 타깃으로 좀 하기보다는 모든 국가와 좀 맞물리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좀 자동차를 좀 보더라도 지금 한국만 타깃이 된 것은 아니죠. 일본도 역시나 동일한 어떤 효과들 그리고 자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역시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동일한 관세를 좀 부과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오늘 뭐 현대차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기아가 지금 2.4%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우려 요인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영향도를 좀 봤을 때 미국에 공급되고 있는 전체 현대차 그룹의 양산 비중은 한 36%, 기아가 한 3%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좀 공급이 좀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메가플랜트에 대한 가동이 올해 가동률 그래서 뭐 2분기 이후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좀 앞두게 된다면 상당 부분 뭐 이 관세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에 대한 어떤 큰 영향도는 전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를 좀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투자 기조에 따라서 부분별로 어떤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예외 요건들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악재다라고 좀 속단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